자, 이번 강의에서는 IEEE 802.11 와이파이죠. 맥 프로토콜인 CSMA, CA, 여기서 CA는 콜리전 어보이던스라고 그랬죠. 자, 샌더 측과 리시버 측, 먼저 샌더 측에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먼저 채널이 이 샌더 측이죠. 채널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들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이만큼, 자, 이 DIFS, 이것은 이제 Distributed Interframe Space의 약어가 되겠는데, 이 시간 동안 채널이 아이들이라고 센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보내게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이제 DIFS 여기서 이동한 센싱을 하는데 그때 채널이 비지라고 되면은 채널이 바쁘다 이거죠. 아이들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랜덤 백오프 타임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더넷 802.3 이더넷에서 랜덤 백오프 타임, 그 바이너리 백오프 있었죠. 그것처럼 시간을 딜레이 타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서 타이머가 그 값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는데, 그 카운트다운 시키는 것은 이 DIFS에서 또 체크해서 채널이 아이들일 때 그때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만약 그때 채널이 비지면은 그 카운터 값은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지 않고 그 값 그대로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풀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굳어 있다 이거죠. 그 값 그대로. 그런데 이제 타이머 값이 0이 되면은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acknowledge를 이제 못 받았다 하면은 앞에서 봤던 이 랜덤 백오프 인터벌을 더 늘려서 이제 반복한다 이거죠. 그런데 802.11 이 리시버, 이게 리시버 측이죠. 리시버 측에서 이것을 이제 SIFS 시간, 이것은 Short Interframe Spacing인데 이 시간 이후에 이제 acknowledge를 리시버 측에서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끝났는데, 바로 이 acknowledge, 우리가 802.3 또는 링클레이어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링클레이어에서는 이런 acknowledge가 없었죠. 그런데 와이파이, 즉 무선 랜에서는 워낙 시그널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히든 터미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acknowledge를 확실하게 보내준다. 그래서 이것이 CSMA CA에서의, 그러니까 와이파이 무선 랜 프로토콜인 802.11에서의 링크 acknowledge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콜리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 구현된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는데,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게 있으면은 그 채널을 위해서 이제 작은 리저베이션 패킷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할 리저브를 이제 하는 거죠, 채널을. 그때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샌더가 먼저 작은, 이건 이제 작은 거죠. 리퀘스트 샌드라는 패킷을 먼저 보내고, 이것이 이제 리저베이션을 위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베이스테이션한테. 그러면 베이스테이션이 받아서 그때 마찬가지로 그때 CSMA로 여러 개의 샌더들이 있다 하면은,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다 하면은 경쟁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TS는 짧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작은 거니까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그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충돌이 없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RTS를 받은 베이스테이션은 clear to send,
그러니까 이걸 컨퍼메이션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CTS, Clear to Send를 전체 노드들한테 그 BSS, 그 셀 안에 있는 전체 노드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RTS에 대한 리스판스로. 그래서 RTS는 보낼 것이 있는 모바일 스테이션이 이걸 패킷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허락을 해주는 거죠. 컨펌을 해주는 거죠. Clear to Send 그 패킷을 전체 다른 노드들한테도 알려줘서, 그래서 이제 어떤 노드가 보낼 게 있으니 다른 노드들은 이제 조금 시간을 기다리라 이거죠. 현재 보낼 게 있다면 시간을 좀 뒤로 미뤄서. CTS가 그래서 다른 모두 패킷이, 이 CTS 패킷이 다른 모든 다른 그 BSS 그 안에 있는 노드들에 의해서 이제 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샌더가 이제 그 이후에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고, 다른 스테이션들은, 다른 노드들은 이제 보낼 것을 조금 뒤로 미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돌을 회피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제 진행이 되는 건지 조금 더 보기 쉽게 RTS, CTS 익스체인지를 보면은, 자,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고, 그 다음에 A 스테이션, A 노드가 있죠.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 베이스 스테이션, 그 다음에 B 노드가 있고, 자, A가 먼저 보낼 게 있으니까 리퀘스트 샌드 패킷을 날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동시에 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게 짧은 패킷이니까 데이터처럼 이렇게 긴 게 아니니까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손실,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RTS를 또 날려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 한 개의 A 노드의 요구사항이 accept가 돼서 Clear to Send를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인 액세스 포인트가 이렇게 날려주겠죠. 그러면 이것은 전체 다 히든 터미널이 없이 전체 다 미치는 거죠. 그 전자파를, 그 전파를 이렇게 수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B 노드에서도. 그러니까 A 노드가 보낼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A가 리저브를 했죠. 그러면은 A 노드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수신한 액세스 포인트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acknowledge를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802.11 와이파이죠. 프레임 포맷을 좀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어드레싱 하는 건지 먼저 보고, 그 자세한 또 다른 필드들의 내용은 그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쭉 전체를 봤을 때 프레임 컨트롤 하는 것이 2바이트, 듀레이션, 어떤 시간, 리저브 시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듀레이션 타임 2바이트, 그 다음에 어드레스 1, 2, 3가 있고 4까지 있는데, 먼저 1, 2, 3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시퀀스 컨트롤도 있고, 이건 이제 시퀀스 넘버, 우리가 트랜스포터 레이에서 사용한 시퀀스 넘버 같은,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성격의 어떤 프레임들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순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데이터가 페일로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맥시멈 2312, 그런데 통상 1500바이트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RC가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가 에러 체킹하는 거죠. 에러 디텍션을 위해서 4바이트가 사용된다. 특히나 와이파이 무선 랜 환경에서는 에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잘 활용이 되겠죠. 에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어드레스 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드레스의 포커싱에서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어요. 자, 802.11 프레임의 어드레스 1, 무선 랜, 와이파이에서의 어드레스 스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드레스 1은 6바이트인데 이건 맥 주소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목적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느 방향으로 프레임을 보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틀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와이어리스 호스트에서 무선으로 이제 액세스 포인트에 갈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목적지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목적지 맥 주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게 만약 반대로 액세스 포인트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갈 때는 목적지가 또 모바일 디바이스의 맥 주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맥 주소인데 소스가 되겠어요. 이 프레임을 보내는 소스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액세스 포인트로 보냈다 하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주소가 될 것이고 맥 주소.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에서 보냈다면 액세스 포인트가 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드레스 3는 이걸 이제 라우터 인터페이스. 자, AP가 이제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라우터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더넷 맥 주소를 쓰는데 그때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이 액세스 포인트하고 이 라우터 인터페이스는 이제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애드레스 3에 있는 주소는 이제 라우터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컨트롤,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 뒤에 이제 어드레스 4가 있는데 이것은 인프라스트럭처 타입에서는 안 쓰고 애드옥 타입에서 사용하는 애드옥 쓸 때, 애드옥 모드일 때만 사용하는 그런 어드레스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소개한 내용을 금방 앞에서의 경우의 일부겠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호스트 1, 이 노드가 액세스 포인트 기지국에 베이스 스테이션에 보낼 때 그 다음에 이 액세스 포인트가 그걸 받아서 또 라우터한테 보낼 때 이때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802.11 와이파이 무선 랜이 되겠고 우리가 프로토콜이 802.11이다. 자, 여기서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802.3 유선 이더넷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소 관점에서 앞에서 봤었는데 주소 관점에서 봤을 때 호스트 1에서 액세스 포인트한테 갈 때 목적지가 이것이죠. 여기에 맥 주소, 액세스 포인트의 맥 주소, 그게 어드레스 1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스는 이것이죠. H1의 맥 주소, 그것이 어드레스 2 필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 여기도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802.3 이더넷 프로토콜을 쓰는데 여기에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 그것이 이제 라우터 1의 맥 주소가 되겠는데 어드레스 3 필드에 그것이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전달된 이 프레임이 이제 무선으로 전달됐겠죠. 여기서 액세스 포인트가 이 유선으로 여기는 이제 802.3 프로토콜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802.3 프로토콜로 거기서는 이제 어드레스 3 이런 게 없죠. 어드레스 4도 없고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선 이더넷 프레임 포맷이 아니라 802.3 유선 이더넷 프레임 포맷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처음이 목적지 주소죠. 그러니까 R1의 맥 어드레스 주소가 목적지 맥 주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스는 이제 이것은 이제 트랜스페런트하게 맨 처음에 소스 있죠. 이것을 H1 이것의 맥 주소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802.3 이더넷 프레임 포맷이고 이것은 802.11 와이파이 프레임 포맷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802.11 프레임 포맷을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프레임 컨트롤 2바이트라고 그랬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듀레이션, 다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순서대로 프레임 컨트롤 2바이트인데 이것을 이제 이것은 비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프로토콜 버전, 그 다음에 타입, 서브 타입. 이것은 이제 프레임 타입이 이제 프레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어소시에이션, 연결 또는 결합을 위한 프레임. 그 다음에 RTS냐, CTS냐,
어크날리지냐, 데이트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타입과 서브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2바이트, 4바이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to access point, from access point,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retry, 파워 매니지먼트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하고 연관된 인증,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여기 시큐리티용이 들어가고, 자, 이것은 WP는 Wireless Equivalent Privacy라는 시큐리티하고 연관된 거죠.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듀레이션은 타임 피리어드가 되겠는데, 일제 데이터라든가 RTS, CTS 이때 사용하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걸 사용할 건지, 그것을 이제 다른 노드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TCP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에서 사용했던 시퀀스 넘버처럼, 시퀀스 넘버하고는 이제 틀린데, 거기에 시퀀스 넘버는 4바이트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퀀스 컨트롤용으로 2바이트를 써서 릴라이블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프레임 간의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802.11 와이파이에서의 그 이동, 모빌리티에서 여기서 똑같은 망이죠. 여기서 이제 같은 서브넷 상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제 여기서 관심 사항은 스위치의 포트가 틀리죠. 그걸 이제 셀프 러닝 방식으로 배운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부분은 이 챕터 D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802.11 이 상태에서 이 BSS1에서 BSS2로 갈 때 모빌리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자, H1이 똑같은 IP 서브넷에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그런 경우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BSS1이 이런 포트 쓰고 BSS2는 스위치에 다른 포트를 쓰는데, 자, 이쪽 포트로 갔으면은 이쪽 포트에 이 H1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셀프 러닝 방식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H1에 이렇게 다른 데서 보낸 것이 H1이 BSS2에 있는 인터페이스 포트 이쪽으로 해서 스위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802.11의 Advanced and Capability를 보면은, 자, Rate Adapt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속도를 조절해서 맞춘다 이거죠. 속도에 적응한다. 자, 베이스테이션과 모바일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트랜스미션 속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제 이렇게 모바일이 이동하고 또 이동함으로써 SNR이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바뀌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피지컬 레이어의 모듈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게 PPSK 모듈레이션 방식, 그 다음에 쿼암 방식, 16, 쿼암 256 이렇게 있는데, 자, 이놈은 이제 1메가비피스고, 이건 4메가비피스고, 8메가비피스죠. 자, 8메가비피스 속도가 빠른데,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동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SNR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노이즈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제 상대적으로 SNR의 시그널에 비해서 노이즈가 크니까 또 비트 에러 레이시 이제 증가했죠. 억셉트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멀어질 때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감소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트 에러 레이시 증가하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 너무 이제 높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스위치를 다른 트랜스미션 레이스로 이렇게 바꾸고, 다른 모듈레이션 기술을 쿼암 16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이 레이트 어댑테이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드밴스드 케이퍼빌리티를 보면은 파워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노드에서 AP로 나는 이제 자겠다.
다음 비컨 프레임 때까지 나는 자겠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AP는, 액세스 포인트는 이제 전송할 프레임을 여기다가 버퍼링 해 두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내려고. 그래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드는 언제 깨느냐. 다음 비컨 프레임 전에 깨서 비컨 프레임에 이제 이 모바일한테, 액세스 포인트에서 이 모바일, 자고 있는 모바일한테 오는 프레임이 있는 건지,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에서 보낼 게 있는 건지, 이것이 비컨 프레임에 그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바일들이 지금 받을 게 있다 없다 이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고 있는 노드는, 이제 잠에서 막 깨어난 노드는 액세스 포인트에서 모바일한테 이렇게 오는 프레임이 있다면은 깬 상태에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또 자는 상태로, 자더라도 언제까지? 다음 비컨 프레임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비컨 프레임에서 또 이런 리스트가 액세스 포인트에서 모바일한테 지금 버퍼링 해놓은 그런 프레임이 있는 건지 그걸 또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 99% 정도 이렇게 수면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를 많이 세이빙할 수 있다. 그런 어드밴스드 케이퍼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할 내용은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줄여서 WPAN, 블루투스 기술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교재 7th 에디션에는 지급이도 있는데 이 블루투스 내용만, 8th 에디션에서는 블루투스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는 이제 반경이 이렇게 10m 정도 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헤드폰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응용을 하는데, 무선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블루투스 기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헤드폰이라든가 이어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을 무선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 RS232C 대신 과거에 썼던 그런 케이블, 유선 케이블을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선 케이블을 써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애드옥과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앞에서 배웠는데, 이건 애드옥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 인프라스트럭처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대역은 인더스트리얼 사이언스 메디컬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대역이죠. 2.4에서 2.5GHz ISM 라디오 밴드를 사용해서 이 밴드 유스, 여기서 속도,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속도가 약 3Mbps 정도까지 트랜스미션 속도를 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스터가 있는데, 여러 노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터 컨트롤러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클라이언트가 되겠는데, 마스터가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액티브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하지 못한, 인액티브한 파크드 디바이스가 있는데, 폴링을 해서, 클라이언트 중에 폴링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는 그런 마스터가 폴링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시간을 쪼개서 625 마이크로세컨드 슬롯을 쓰고 있고, 또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래서 79개의 프리퀀시 채널로 쪼개진 그것을 써서 슈도 랜덤 오더로 이렇게 슬롯에서 슬롯으로 프리퀀시 하핑, 그것이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디바이스라든가 이퀴프먼트가, 이건 이제 피코넷이라고 이제 부른다면은, 이 피코넷에 있지 않는 다른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주파수를 계속 쓰고 있다면은, 그때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심각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그 슬롯, 지금 프리퀀시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슬롯에 해당되는 그것에 인터피어런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크드 모드가 있는데, 파크드, 이것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까 앞에서처럼 잠자는 거, 그것을 파크라고 그러고, 나중에 그것은 이제 깨울 수가 있겠는데, 항시 디바이스들이 이제 IoT 디바이스, 특히 자고 다시 깨어나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노드에서 셀프 오거나이징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스트래핑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셀프 오거나이징 해서 셀프 어셈블, 플러그 앤 플레이
그래서 이 피코넷에 이제 참여해서 마스터 컨트롤 하에 트랜스미션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